요즘에 정치권에서 막말이 논란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사이코패스다. 황교안 대표 보고 한 얘기입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다시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학살 만행을 공공연히 옹호한 자, 망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국회 징계와 5.18 특조위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39년 전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했던 전두환 일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수준의 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종구 평론가 그러니까 해명을 한 것이 자기는 의학적 용어를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우리가 그 자신은 의학적 용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이코패스는 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일컫는 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그런 정신적 질환이 안 보이다가 범행을 통해서만 그런 질환이 드러나는 사람들. 이를테면 연쇄 살인을 했다든지 어떤 흉악범 이렇게 됐을 때 사이코패스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의학적 어떤 용어라고 한다면 의학적인 어떤 부분에서만 써야 될 텐데 우리는 사회에서의 병리 현상으로 이 용어를 쓰고 있는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데 거기에 범죄가 꼭 연루가 돼야지만 그 말이 통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직전까지도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있는 어떤 와중에서 또다시 무엇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주먹을 가리킨다면 가리키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너 왜 주먹쥐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 주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왜 광주에 가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이 방송에서 사이코패스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똑같이 같은 어떤 막말 수준으로 이것을 끼어든다면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당대표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니까 굉장히 국민들은 안타까운 것이죠. 참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막 박수치고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결국 사이다 발언인 거죠. 결국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이 보기엔 사이다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가 물론 뭐 본인이 얘기한 의학적 용어만을 설명해서 얘기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나 이게 듣는 사람 사회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이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범죄 행위가 연루가 되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본인을 지지하거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환영받을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런 용어를 정치판에 자꾸 쓰게 되면 이게 엑스케널레이트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또 저런 말 쓰고 그렇죠. 점점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뭐 막말 막 하시고 또 이거 이정미 대표도 하시고 이러면 경우는 정치가 이게 국민들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충분히 비판할 수 있잖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런데 꼭 저렇게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식에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모독적인 발언들이나 이런 발언들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정미 대표가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일반 상식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국민들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좀 그 사회적으로 사용하기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들은 정치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황교안 대표한테도 이 부분을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막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동안 막말한 게 누구냐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지금 우리더러 막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입장인가? 저도 민주당에게 참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말하냐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정미 대표가 여권 인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격화되는 거예요. 예,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죠, 예. 서로. 이제 지지층을 보고도 그렇고 또 저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막말 같이 이런 강성 발언들이 나온 게 이해찬 대표가 또 이제 자유한국당 제1야당 보고 도둑 X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좀 시작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원로예요. 이해찬 당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모범을 보였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말씀 뭐 황교안 대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막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말할 입장이냐. 그리고 막말은 없었어요. 내용 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서로 안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것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계속 이제 밀접하게 당 대표들끼리도 만나고 교류가 있으면 네. 사실 계속 얼굴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이러면서 요거 하나 더 예, 추가로 예. 여쭤볼게요. 지난주 저희 이 시간에서 예, 한국당 이거 지지율 했었죠. 굉장히 높다고 나왔었는데 떨어진 거를 또 당내에서는 뭐라고 또 분석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씀 기억 안 나서 이게 네. 추세를 잘 봐야 되지 너무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주가 30 몇 프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오차 범위 내였고요. 자유한국당이 아마 탄핵 이후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렇죠. 제가 너무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 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게 호남 지지율이 20%가 넘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인천 경기와 수원의 지지율이 인천 경기가 20 몇 프로대면 서울이 40 몇 프로대요. 근데 이 근접한 지역에서 20%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은. 그러니까 좀 로 데이터가 이상하다 그랬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유리한 조사인데 네. 좀 로 데이터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 지켜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이게 조정이 있었죠. 많이 내려왔죠. 지난주보다. 근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그 뭐 여기서 분석하는데 야당이나 아니면 이제 여당이나 범여권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강성 발언을 하거나 뭐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사례, 당내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지 아니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로 데이터와 전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정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그게 맞아떨어져 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가 같은 기관에서 한 것도 큰 폭이 크고 다른 기관에서 하면 차이가 또 벌어지고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